자율주행은 우리 인간의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듯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곧 만나실 수 있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율주행 산업이 꽃이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로이에서 내려서 본격적인 대화의 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화를 도와드리러 온 국토교통부 온라인 대변인 서정석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필 이 시점에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자율차가 되면 이동하는 시간이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도 쓸 수도 있고 뭐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응접실처럼 이렇게 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 어디 뭐 이렇게 차몰 갈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자식들 어디 간다 그러면 안전해야 된다, 뭐 조심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결국 사고로부터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고들이 대부분이 휴먼 에러, 뭐 존다든지 잠깐 이렇게 뭘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제 휴먼 에러 사라지니까 어떤 불안감 없이 우리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우리 인간의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을 넘어올 때 전화기에서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새로운 세상에 어떤 산업이 생겼듯이 자율주행도 거대한 산업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기술이 해외에서 뭐 몇백 년 뒤지긴 했지만 지금 뭐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듯이 지금 우리가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뭐 글로벌 시장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900년에 있는 맨하탄의 사진은 마차가 가득 차 있었는데 1913년에 찍은 사진은 자동차가 가득 차 있는 그 맨하탄의 사진을 볼 때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13년 차이였거든요. 어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그 빨라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국가 경쟁력도 극명하게 그 운명이 갈린다고 하는 현실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좀 종합하자면은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의 불가피한 격차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력의 근본에서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본에서 오는 것인지 1차적으로는 뭐 기술력의 차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 중국 또 바이두를 필두로 해서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대 자본의 차이에 따른 어떤 기술력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길게 본다고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중국이 정말 빠르게 자본을 계속 투입하면서 돈으로 좀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기술력을 좀 따라잡아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있는 기술력으로서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대 회장님 제가 1월 달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대기업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고 이해 당사자들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과정들을 잘 이어가는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걱정 말고 정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정부가 감당하니까 매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국민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테슬라 FSD 출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부산에서도 자율주행을 자유롭게 해내면서 업계 안팎으로 국민적인 경계와 감탄이 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슬라 FSD 출시가 역사적인 측면이나 지금 교통 관점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뭐 이게 언제 되겠어? 저기 뭐 미래 공상과학력 얘기지? 뭐 내 살아생전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던 분들이 갑자기 유튜브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게 FS가 돌아다니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 시민들의 수용성이거든요. 이거 궁금해하고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FSD는 정말로 시민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확 바꿔버리는 엄청난 큰 충격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 기억나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광고라든가 또 외국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 떡하니 이 테슬라의 FSD가 등장해버린 거죠. 테슬라 FSD가 우리 시장에 들어왔고 국민들이 보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국민적 관심 속에서 우리 국토부가 나서고 또 스타트업 기업들, 대기업들 학계도 같이 해서 새로운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이 또 다르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을 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일반 시민도 전문가들도 당장 이제 택시가 떠오르잖아요. 로보택시가 됐을 때 이게 정말 큰 충격일 텐데 전통적인 운수산업과의 어떤 갈등 해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뭐 보관이 있으세요? 자율주행 산업이 또 전기차 시장이 얼마만큼 변해가는지를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택시 업계 분들 제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저는 그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 새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업계와 또 소통하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정치적인 활동들이 매우 강하게 밀어간다면 우리 자율주행 산업이 뭔가 꽃이 피울 수 있는 곳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 탁 들어왔던 게 우리가 신기술을 만들어냈을 때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문제가 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사실 못 펼치는 부분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업계와의 간담을 통해 가지고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럼 좀 마음 놓고 얼마든지 좀 신기술을 좀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판이 좀 깔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새 정부는 미래 산업을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운수업계의 갈등과 갈등 해소,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선진 기업들의 국내 진출 이런 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거고 현실적으로 이제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저희 국토부에서 자율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1322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주신 핵심 질문들을 저희가 딱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 9262 자율차 진짜 사람 운전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차가 알아서 가준다는 편리함보다 갑자기 오작동 나면 어떡하지? 기계 불안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까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안전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구글 웨이모에서 운행하고 있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발간된 세이프티 리포트에 따르면 사람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통계보다 10분의 1 정도 더 치명적인 사고가 적게 나는 걸로 통계가 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전하게 기술 개발이 되고 실증이 되고 있고 그게 결국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주변에 사람의 눈보다 훨씬 많은 10개 이상의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센서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역의 속도가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도 훨씬 이제 빠르게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 이중화, 조향장치 이중화 같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보조 시스템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핸드폰 번호 뒷자리 1321 자율주행차 많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법과 제도로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율차도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4단계부터는 이게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사고의 책임은 차량이 있는 거죠. 제조사한테 있는 거죠. 근데 애매한 게 이제 3단계인데 분명히 차가 운전을 하지만 운전자가 이렇게 잠깐 신경을 안 썼다. 그럼 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음주를 했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극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차량 소유자의 어떤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차를 사는 순간 모든 사고는 제조사 책임진다. 라는 정도의 어떤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게 활성화되지. 비싼 돈 주고 믿고 샀는데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망설여지죠. 자율차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3단계부터 과감하게 제조사가 사고 책임을 이제 지는 게 있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윤리 철학적인 관점의 질문을 또 한번 픽 해봤습니다. 8539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지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지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 기준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트롤리 딜레마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지 않겠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지 아니면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국제협의체에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 무인형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백업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차에 어떤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세이프 모드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이 가기 전에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중, 3중으로 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미리 좀 방지하는 형태로 운전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행기도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나른다 하거든요. 오토파일럿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데 진짜 사고가 거의 안 나잖아요. 좀 먼저 자율주행의 어떤 그 과학기술 발전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국민분들께서 체감하는 측면에서 주신 질문들 몇 개 좀 더 보겠습니다. 0568이신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가 도입된다면 운전기사가 안 계실 텐데 저 같은 이용자가 탑승할 때 경사로 작동이나 휠체어 고정 같은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희도 처음에 그 로이를 만들면서 첫 번째 고려했던 게 이 차를 누가 탈 것이냐. 그래서 예비 승객에 대한 리스트에서 1번이 교통약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이제 램프, 자동적으로 램프가 나오는 시스템을 이제 탑재를 해둔 상황이고요. 손으로 휠체어 고정 장치를 체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비상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비상 그 호출 버튼이 차량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SOS 요청이 가고 차 내에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 또한 저희의 기술이 향해야 될 대상이신 것 같습니다. 9925 시골에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도 못하고 버스도 잘 안 다녀서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호출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 교통소외 지역이 이제 하동군에서 사실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m 전기버스를 개조해서 하동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이제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후속 사업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버스에서 멈출 때 이제 버튼 누르면 이제 정정에 멈추고 문이 열리듯이 역으로 버스 정류장에 그런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호출이 됐다는 걸 알고 버스가 거기까지 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가능하면 많은 전체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핸드폰이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핸드폰이 잘 터지는 데가 있고 잘 안 터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기죽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공 앱을 이제 만들어서 오히려 더 싸고 편리하게 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발전하면 빨리 해결된다라고 굳게 믿으시고 희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포용성을 가지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이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곧 만나실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체험과 나누신 얘기들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지금 봤을 때 스마트폰 없었던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 뭐 물건을 사고 은행 일 보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한 빠르면 5년, 길어도 10년 이내에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직접 운전하고 다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팀이 돼서 열심히 하면 우리 시민분들한테 하루 더 빨리 더 이렇게 이런 좋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연구 개발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지원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자본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넘어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그런 벽들을 느낄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저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 규제 때문에 안 돼라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면서 제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뭐 예산 지원해주겠다, 뭐 법규도 다 풀어주겠다 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이제 핑계 댈 것도 없으니까 정말 미국,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좀 아시죠? 그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복잡한 길로 알려져 있는 청계천 거기에서 정말 아무 이상 없이 자율주행차가 갔다고 하는 건 우리 젊은 기업가들의 눈물 한 방울, 밤에 이제 또 잠 못 자는 그런 것들 잘 모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우리 이 어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분명하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도약을 우리가 한 번쯤 구호를 외치면서 이 제대로 된 발걸음을 다시 한번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먼저 자율주행 3대 강국 외쳐주시면은 저희 다 함께 대한민국 외치면서 마무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자율주행 3대 강국 대한민국